유 차장. 네. 저번 주에 여주에 또 핫한 뉴스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들어봤나? 이번 주 다룰 뉴스는 한 주간의 여러 뉴스를 우리 박 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오셨습니다.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첫 번째 뉴스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충훈 시장님이 수도권 자연보호 권역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 소식인데요. 자연보호역의 공장을 기존의 1000제곱미터에서 2000제곱미터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거 2배나 늘어났네요. 네. 꽤 괜찮죠? 괜찮긴 한데 면적이 2000제곱미터는 실제적으로 660평, 즉 700평 이내죠. 그러면 그런 공장 가지고 사실 이게 좀 발전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면적이? 그렇죠. 그럼 600평밖에 안 된다라면 뭐 기존에도 뭐 그 600평 이상의 공장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뉴스는 조금 더 짚어볼 내용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충훈 시장의 자원보호권역 시행령 개정을 우리가 거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여주의 산업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의미 있는 회사들이 들어오려면은 근본적으로 여주에 대규모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는 시행령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걸 서상명동의 서일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하나만한 조치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네. 좀 앞으로 이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점동 뭐 산업단지도 있고 그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었는데도 강천도 산업단지가 있어요. 사실 그 남한강에서 가까운데도. 근데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네. 그리고 또 입주한 업체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이것들이 좀 더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이충훈 여주시장이 북내면 주암리에 설치된 제2영동 고속도로 동료지 IC에 여주시 세금이 부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충훈 시장님이 시장님이 되시면서 이게 2003년에 국내 주민들이 동료지 IC 유치 추진위를 구성해서 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하이패스 IC로 건설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주시가 150억을 댔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30년 동안 매년 4억씩 지급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건 저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야, 4억을 30년이면 이게. 저희가 뭐 저기 그 어디죠? 저기 광주에서 저기 뭐야 경남으로 가는 그 고속도로도 그 적자 보존해주고 뭐 이런 문제하고 거의 연동돼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국가가 아니면 뭐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주는데 일단 처음 계약을 그렇게 해서 민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마가 들었는지 아직 시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뭐 우리가 얼마를 매년 4억씩 주는데 정말 유지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갖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번 기회에 문제 제기하신 건 진짜 잘 하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이거 건설비가 얼마인지는 저희도 모르죠? 아, 모르죠.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그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거기 또 그렇죠.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인건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비용을 알아야 여주 시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일정한 부담이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들은 동의하지만 30년 동안 매년 4억씩 지급한다. 그럼 120억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 공짜로 여기 드나드는 거 아니고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적절한 문제제기 같습니다. 네. 경제적인 효율성으로 보면은 동료지 IC의 편익을 위해서 여주시가 많은 비용을 내는 불공정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주는 수도권 보호구역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거기 불이익을 받습니까? 그죠? 그럼 불이익을 받는다라 그러면은 경제적 효율성에서 안 맞더라도 여주에 이런 IC 들어왔을 때 이런 거 탕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불공정 계약이 있을 때는 우리 여주에 불이익 받는 거 이런 거 계속 얘기해서 불공정 계약이 거기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힘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CGV 극장 우리 얘기 좀 다뤘었었는데 이게 중지된 이유가 있다고요? 중지돼 됐던 건 저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CGV가 터키에 투자했던 게 2019년에 쫄딱 망해가지고 저 그 뉴스로 봤어요. 수천억 적자를 봐서 이게 CJ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CJ 측에서 CGV 측에 거기 그 손해를 빚을 탕감해주고 그 대신에 그 주식을 거기 양도받았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에 과연 CGV가 지어질 수 있는가 이런 게 의심이 됐는데 또 속사정을 알고 보니까 얘네들 경제적인 어떤 여기 조건뿐만 아니고 얘네들 여기다가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만들어서 부동산 장사하려고 이렇게 질질 끄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요번에 그 이충우 시장님께서 영흥동 간담회 에서 구도심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CGV에 대한 그렇죠. 내용도 그래서 나누신 거잖아요. 이거 용도 변경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 물론 이충우 시장님이 CGV하고 계약한 거에 아무런 이유는 없지만 그 땅이 거기 매입해서 허가를 뭘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뭐 건축 뭐 허가 면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4층인가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전혀 거기 뭐냐 백지화되고 초고층 중앙 복합 아파트 같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CGV 떼돈 버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물론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얼마나 장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본래의 목적과 다른 이게 땅 장사를 또 한다 그랬는데 전 여주 시민한테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초고층 아파트 또 여기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오면 저는 여주에 개개인 집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 전 주택 가격 당연히 하락한다고 봅니다. 내 재산권 거기 훼손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집이 너무 많아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한 명씩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집값 하락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문제점은 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CGV라는 회사가 특혜를 받게 되는 우리가 뭐 대장동이니 그러니까 뭐 여주에도 뭐 여주에 대장동도 있다 뭐 이래가지고 뭐 물류센터 그 얘기도 있고 뭐 성남에 대장동 있는 것처럼 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이 CGV가 뭐 이렇게 초고층 주상복합으로 만약에 허가를 들어와도 그걸 뭐 용도 변경해 준다든가 허가를 내준다든가 이런 문제는 심도 있게 좀 고민해 봐야 된다. 물론 거기를 빨리 개발하면 또 여주의 관문이고 또 이렇게 중심지에서 보기는 좋겠지만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특혜성 이런 사업이 된다면 이거는 여주 발전을 위해서 과연 좋을까? 저는 사람에 따라서 지금 오악에 있는 이 KCS 아파트 저기 스위첸 스위첸 이 주상 복합 아파트죠. 이걸 잘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사람에 따라 판단은 다르겠지만 강 옆에 저렇게 초고층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저 이런 대목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시청이 딴 데로 이전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큰 굴뚝처럼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 강변 거기다 문화벨트 한다는데 강변 문화벨트에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혀 맞지 않은 어떤 발상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전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여주 10일 만에 도대체 이것저것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이게 답이야 답정너야. 전 이런 발상으로 저는 여주시 행정이 여주 미래를 계획한다라는 거 이게 맞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은 저 경기 실크 쪽에 거기 문화 아트센터 만들어서 사람 이게 찾아오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장님이. 그다음에 구 여주 국장 자리도 초고층 자리로 거기 허가해주면 사업자 또 나선다 그랬습니다. 그 구 여주국장이 터미널 뒤에 있는 그렇죠. 전에 극장이 있었던 그 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주상복합으로 해서 그 시민들 거주하는 공간도 저거 해서 만든다면 물론 사업자 쪽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있으니까 건설업자든 누구든 사업자 쪽은 참여를 하겠죠. 하고 건설하는 거가 정말 우리 미래 여주시의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그 전에 매입했던 원래 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걱정은 되네요. 이제. 아니 뭐 공론화위원회에서 법성 거치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거겠죠. 저게 또 주민들이 여주 시민들이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전 여주 시민한테 묻고 싶어요. 도대체 여주에 주상복합 아파트 몇 개를 세웠으면 속이 시원할 건지, 그러면 여주의 지금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건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80대신 어르신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주시에 그 저기 신규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새 그렇죠. 아파트들이.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들어오면 되는데 서울 사람은 투자로다, 이 외부 사람은 투자로 사는 거고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 저기 여주시가 그 규제를 좀 그 아파트 주택 그런 거에서 좀 규제를 덜 받다 보니까 세금도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A라는 분이 자, 홍문이 살다가 여기로 옮기고, 새 아파트로 옮기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거기 채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개 오게 되면 결국에는 외부 사람이 매입만 해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주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생각 외로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인 아파트 값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는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결코 저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종훈 시장님이 구시청에는 요즘 여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 문화단체, 애들이 들어오고 영흥동 행정복지센터도 좀 기다렸다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사가 이전했을 때 그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몇 가지를 대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전 이거 다 들어봐도 전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뭐예요? 큰 구찌가 빠져나가고 여기 있던 거 여기다가 거기만 이치 이동 한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럼 여수시 주식회사 1000명이 근무하던 주식회사가 타고수로 가는데 여기 구도심 이 상권의 거기 황폐화를 도대체 어떻게 메꿀 건지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요 내용들은 결코 저는 그 대책이 될 수 없다. 조금 더 좀 구체적이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안이 수립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큰 틀에서 이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큰 틀도 사실은 조금 더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전 방송에서도 이렇게 다뤘던 게 이게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컨텐츠가 먼저 나오고 여주 시민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갖다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시설부터 만들어 놓으면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문화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컨텐츠가 없는데 그냥 뭐 시설만 있으면은 뭐 하겠나 그런 우려도 조금 듭니다. 네. 거기다가 덧붙이자면 전 시장님이 여주시를 거기 바꾸려고 한다라면은 여주시 시민들의 소득 수준의 향상이라는 부분에 여기에다가 거기 포인트를 맞춰서 저는 시행정을 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좋아요 그거 지어주면 근데 거기 가서 들어가서 살 여주 시민의 그 소득 수준으로 볼 때는 몇몇 층 빼놓고는 없습니다 이거. 예. 그리고 주상복합 그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 건물의 목적 자체가 그게 주거복지를 해결해주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아주 이렇게 도시에 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아니면 상권 한가운데 있는 투자 목적의 성향이 그렇죠. 강한 건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거 있는 상권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몇 채가 들어오건 그 지역에 그 도심 지역에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지 그거 좀 의문이죠. 계산도 안 해봤을 거예요. 이쯤에서 그러면 이제 그 CGV 자리 그 다음에 구여주국장 그리고 제1시장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뭐 CGV는 좀 독특하지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서 도시 재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우리 여주시의 그 뭐랄까 특색에 맞는 그런 거로 다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떤가. 그래서 물론 뭐 중앙동에 도시 재생 이게 의원들 뽑아가지고 다시 한다고 센터도 만들고 그랬는데 사실 좀 그 성과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시청 자리로다 영흥동 복지센터가 간다면 그럼 상동은 또 다시 공동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동은 좀 약간 낙후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여주시 홍문사거리가 제일 번화한 사거리인데 아직도 2층이에요. 근데 뭔가가 좀 필요해요. 뭔가 재정비가 좀 필요해. 그러면 재정비를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건축주들도 뭐 고민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주시 전체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도시 재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네.
네, 다음 또 뉴스는 뭐죠? 어떤 예. 거죠? 여주시가 여주 축협과 함께 축분 공공처리시설 부지 선정 공모를 착수했습니다. 이거 네. 대단히 중요한 사항 같아요. 네네. 여주가 축산업을 포기할 수 없다라면은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 이거 꼭 필요하죠. 네. 저번 이항지 시장 때도 이거 시도했습니다. 근데 주민들 반대로 실패로 돌아갔죠. 네. 예. 이번에 다시 시도하는 모양입니다. 국비 42억, 도비 15억, 15억, 융자 30억, 총 102억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투입되는데 여기 또 중요하게는 마을 발전 기금이 나옵니다. 마을 발전 주민 지원 사업비 20억 원, 마을 발전 기금으로 40억을 지원한답니다. 그리고 여주 축협에서는요, 마을 발전 기금 5억 원을 주고 또 매년 1천만 원을 20년간 지원한다는 획기적인 보상안을 내왔습니다. 이게 혐오시설이니까 그런데 아니요, 혐오시설은 기피시설. 기피시설. 기피시설인데 사실은 가축폭력 공동 자원화 시설이 필요해요. 왜냐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고기 먹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제가 요거 지방선거 전에 이 공약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사람들하고 뭐 그렇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시설 자체는 되게 그 환경적으로 이렇게 뭐 저기 유해하거나 그렇지 않다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나고. 그런데 이제 다만 그거가 이제 이동하는 와중에 이게 이제 냄새가 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이동을 이제 한쪽으로 이제 일단 그 지역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수거해서. 이제 그게 이제 조금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그 만약에 이제 들어오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축협에서도 그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거 그 가축분야 공동 자원화 시설 신청 마을을 네? 좀 해달라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뭐 이렇게 된 곳이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공공시설이잖아요. 가축분야 공동 자원화 민간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장마 때마다 오염물질 쫙 여기 강에게 투척하죠. 그 시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처리 비용은 줄이려고 그런 겁니다. 민간시설은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험성이 있어서 반대하는 건데 최소한 이게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은 그렇게 불법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요. 마을 주민들 의논해서 우리 마을에 이런 시설 들어와서 또 마을 발전 기금 잘 이용하면 또 마을 발전에 또 그렇죠.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저 한번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저는 여주 축협이 마을 주민들한테 이 시설에 대해서 감추지 말고 그렇죠.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제대로 설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마을 발전 기금 마을 주민 중에 힘센 사람 몇 사람들이 또 해먹는 것으로 좀 이런 걸로 좀 가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데요. 우리 지방방송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제2의 문광종, 제3의 문광종. 지원 기금을 어떻게 거기 써야 되는가 이거 협의체 만들어서 민주적인 조직으로 그래서 제대로 마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 운영 구조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공공의 영역에서 이제 시청도 그렇고 여주시도 그렇고 축협 쪽에서도 솔직히 이제 이런 것들은 홍보가 잘 돼야 그 마을에 계신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거 우리 마을에서 유치를 하면은 좋겠다라고 또 막 마을 주민들끼리 찬반 토론 그리고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갖고 오면은 훨씬 더 이제 좋은 시설로 자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타산 지석을 삼아야 될 게 그 점동면 처리 앞에 음식 자원화 시설을 거의 한 20년 전에 거기다 세웠어요. 세워서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지만 이제 주민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소음, 냄새, 뭐 그리고 오폐수가 내려온다, 뭐 이런 거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되돌리지 않으려면 그 가축 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에 대한 뭐랄까요, 그 홍보나 이런 거, 이 내용들이 진짜 아까 박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투명하게, 왜냐면 요새 시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감춘다고 감춰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리고 그런 다음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다. 그리고 민간이 할 수 없고 어차피 공공이 해줘야 될 시설이라면 올바르게 그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마을에 대해서 마을 주민 지원 사업비 뭐 이런 거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몇몇 그 마을의 뭐 이장이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좌지우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을 주민을 위해서 뭔가
복지 혜택이라든가 여기 마을 발전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도 좀 철저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계속 좀 많이 다뤘던 결국 그 여주 초등학교 매각 부지 매각 부분이 여주교육지원청에서 매각하지 않겠다 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주시가 살만도 없대는데 뭐 눈치 보고 쌩 깐 거죠 뭐.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다라는 거는 여주시청이 그 부지에 대한 뭐 어떤 고민이 1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봐도 됩니까? 딴 데 가려고 그냥 마음 먹었잖아요. 그거 뭐 딱 이걸 예언 축에도 끼지도 않아. 그냥 응? 그리고 이항진 나와갖고 얘기 좀 해봐봐요. 도대체 이게 뻥으로 거기 뭐 이걸 추진한 건지 응? 내용이 있어서 진짜 추진한 건지 그거는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책임 인증이라는 거. 휴가 끝나고 한번 소환을 한번 해볼까요? 연락 한번 드려볼까요? 해보십시오. 거기 시장 4년 해먹고 T명 뭐 다야? 절대 이런 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4년 동안 허송세월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그 주요 뉴스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두 분 말씀 나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뉴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